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가 남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철딱서니 없이 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북한이 단거리 핵미사일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장거리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다 풀고 뭐 딜 칠 수 있지 않냐, 이 소리를 트럼프가 전번 행정부 때 했다가 뭔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부가 뒤집혀 갖고 CVID로 확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 트럼프가 원래 좀 헛소리 했다가, 예. 저는 그걸 이제 망딜이라 그러죠. 고립주의에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망딜 칠 거냐, 지금 뭐 그럴 거라고 좌빨들도 떠들고, 좌빨들이야 지금 뭐 다 하늘이 무너질 지경이니까 뭐 온갖 이제 그 망상을 띄워야 정신 건강이 유지되고, 저는 좌빨들의 망상에 대해서 물개박수합니다. 왜냐, 좌빨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 정신과 치료받고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많이 깨져요. 그게 제발 계속 망상 속에서 사셔라. 그대의 망상을 나는 정말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뭐냐. 예. 이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도련이 옛날에 소련이 살았을 때는 제1도련이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열도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내려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소련 망한 다음에 제1도련은 백령도에서 시작합니다. 백령도의 한반도 서해안으로 해서 오키나와 열도에서 저게 필리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1도련이 일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제가 이제 백모의 이론이에요. 이거 많이 인용해 주세요. 백모 인용해 주시면 더 좋고. 북의 핵을 오케이 하는 순간 제1도련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1도련의 주춧돌인 그 백령도 한반도가 날아간다고. 한반도 가만히 있겠냐고. 한미동맹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핵무장 들어가지. 일본도 핵무장 들어가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파트너십도 깨지죠. 서로 망쳐두는 거예요. 한미 간에. 77년 된 동맹을 일개 미국 대통령이 깨? 불가능하죠. 레거시라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라서, 그러면 미국 고립주의가 잠깐만, 유럽 우크라에서 꼼짝 못해. 중동에서 꼼짝 못해. 대만 필리핀도 꼼짝 못해. 한반도도 꼼짝 못해. 그럼 갈 데가 없네, 미국 고립주의가. 꽉 갇힌 거예요. 예. 고립주의는 포위된 겁니다. 우크라 유럽에서 꼼짝 못해. 중동에서 꼼짝 못해. 대만 필리핀 고립주의 못해. 한반도 고립주의 못해. 한반도에 대해서 고립주의 못해. 자, 미국 고립주의가 그러면 더 뻗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트럼프나 이 공화당의 레시피가 뭐냐면, 정치적 그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고립주의적 풍조와 도덕적 보수주의 풍조를 같이 밀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 원래 미국이 공화당이 이게 강해요. 고립주의는 도덕적 보수주의랑 같이 가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안배하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저기에 맞춰가지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된다, 평화스럽게. 이런 관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립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가 서로 맞물린 고리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고립주의가 안 먹히는 세상이야. 그럼 도덕적 보수주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고립주의 안 된다고 도덕 버려요? 고립주의 안 된다고 애국 공화를 버려요? 고립주의를 버리고 건강한 글로벌리즘,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 바탕한 도덕적 보수주의,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 바탕한 공화주의로 나갈 수가 있다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200년 전에 알렉산더 해밀턴,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미국,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초에요. 미국의 헌법,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미국 헌법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뭘로 규정하고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로 해서 그때 열 몇 개인가가 수정헌법이 한꺼번에 통과되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통과되거든, 세트로. 그 헌법 논쟁에서 미국 헌법을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그 싸움을 이끈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헌법에 관한 에세이들에 관한
말하자면 에세이집들이 그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거기 보면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폭력과 우연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공화국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판가름내는 그런 실험장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2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은 어떤 거냐.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글로벌 차원의 항행 무역의 자유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한 인류의 실험이에요. 여기는 미국이 주도하고 서방이 주도하죠. 우리도 서방이고 한국도.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어떤 혜택이 가고 다 이익이 되니까 그게 글로벌하게 되는 거지. 과연 그럴 수 있냐 전 세계가. 거기에 관한 실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200년 후에 이제 그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실험은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수 없다. 이 몇 가지 이제 제가 고립주의에 대한 신화라 그러면 신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닉슨의 괌 독트린,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뭐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아시아 여러분, 네, 베트남, 타일랜드, 한국, 아시아 여러분, 우리 미국이 돕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베트남이나 아시아나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좀 하셔야 됩니다. 1969년도입니다. 괌에서.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닉슨의 독트린이 월남에 대해서는 월남전의 월남화,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라는 그런 구절을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닉슨이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닉슨이 베트남을 버렸다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1968년 미국 상하원, 1972년 미국 상하원 전부 민주당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회가 베트남을 버렸어요. 그때 닉슨 정부가 내놓은 패키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닉슨에 대해서 고립주의였다라고 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연설 내용을. 네. 뭐 제가 엑기스가 있는 그 부분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But we shall look to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After I announced this policy, I found that the leaders of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South Korea, other nations which might be threatened by communist aggression welcomed this new direc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The defense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를 방어하는 것은 is everybody's business, not only America's business.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이지 미국만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당신들도 당신들 앞가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자주국방이 저기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저걸 걸고 들어갔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우리 앞가림 좀 하려니까 우리 저 M16 그 소총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대포 만드는 기술도 좀 가르쳐줘. 그래서 그 당시에 105mm 대포 기술이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연결돼 가지고 아마 배꼽 미사일, 그 나이키 비슷하게 한 거, 그거가 그때 왔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K방산의 시발점이 됐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립주의에 관한 신화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루스벨트를 보면 아는데요. 루스벨트는 이거 여우거든. 그러니까 194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당시 미국은 완전 고립주의 판이니까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뭐 공화당 후보는 완전히 고립주의고 유럽에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말든 우리가 왜 신경 쓰냐고 이 루스벨트도 뭐 유럽 전쟁에 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다가 선거 직후 선거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12월 달에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그땐 텔레비가 없으니까 약 40분에 걸친 그 국민 그 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그게 유명한 민주주의의 무기창, The Arsenal of Democracy 연설입니다. 이 한국을 민주주의의 무기창이라고 가끔 부르는데 이게 이 연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칠의 그 또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이랑 해서 두 개 엮어서 한 30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say to the House,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But all of our present efforts are not enough. We must have more ships, more guns, more planes, more of everything. As planes and ships and guns and shells are produced, your government, with its defense experts, can then determine how best to use them. 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 예, 이게 유명한 민주주의의 무기착이란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우여 갖고 미국의 분위기가 이게 고립주의가 훨씬 더 파퓰러하니까 고립주의적인 그 암시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딱 한 달 만에 입장 확 바꿔갖고 무기 엄청 무제한 생산해서 무제한으로 밀어버릴 것입니다. 이 얘기잖아. 무제한으로 무한 공급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무기가 저기 영국에 가고 이 무기가 소련에 갔죠. 그 소련 군인들이 미국 무기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전술 차량과 트럭 종류만 해도 10몇만 대가 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그때.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77년 한미동맹을 뒤집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아까 우파 뭐 보수 운동한다는 양반이 트럼프 되면은 그 고생하니까 우리는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100% 뛰어야 됩니다. 네?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지만 야, 네가 민주당 당원이냐? 내 속으로. 내가 트럼프를 저는 비판해요. 왜냐면 난 저렇게 막 우크라 가지고 막 그냥 그 브링크맨십이라 그러죠. 막 그 치킨 게임 하는 게 싫어. 그리고 나는 내 스타일은 그 좀 이렇게 대통령쯤 되면 저렇게 막 그냥 럭비공으로 어디를 틀지 모르게 막 그 어지럽게 그런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담론을 잡고 큰 틀에서 국민적 합의와 그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모아져 갈 수 있도록 물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트럼프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굉장히 충동적인 듯이 보이는 럭비공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게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77년 한미동맹 못 깨집니다. 일단 한국의 가치가 일단 제1도련의 주춧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듯이 우리가, 네. 여기서 보듯이 제1도련이 소련이 살았을 때는 이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열도, 그 다음에 여기 대만, 필리핀 요렇게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막는 게 핵심이니까 백령도에서 시작해서 예,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오키나와 열도로 대만, 필리핀 이렇게 흐릅니다. 이 한미동맹을 깬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이래버리면 이 제1도련의 이 주춧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말발굽, 여기 제가 이 빨간색도 있는 거, 이게 이제 중국의, 랴오동, 베이징, 샨동이잖아요. 산동. 예. 중국의 말발굽. 이게 중국 공산당의 영혼이고 심장부고 뇌수입니다. 이 말발굽 및 반경 한 2,000km 날리는 미사일을 생각하면 요새 반경 2,000km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 한국제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퍼런선이 돼요. 뭘 기점으로 반경 95%?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기지, 해상요새. 즉, 강정 사세보 진해. 사세보는 미 해군기지죠. 일본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반경 2,000km 하면 이 퍼런선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국인의 95%를 커버합니다. 즉, 대한민국이야말로 중국의 심장부에다가 딱 칼을 갖다가 한 5cm 딱 집어넣고 있는 비수예요. 이걸 포기해요? 중국을 겨냥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 번째는 아니 한국은 가만 놔둬도 자기가 그냥 아주 결사적으로 해. 뭔가를. 아주 든든한 자주국방이야. 미국의 동맹이면서 동시에 든든한 자주국방이야.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동맹이 어딨냐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은 이 태생적인
말하자면 태생적인 반중 반전체주의죠. 한국이 중국이나 대륙에 대해서 게임을 해온 거는 2000년 전부터입니다. 2000년 전부터 중국과 대륙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게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럼 그 이전에 뭐야? 그 이전은 중국이 저쪽을 많이 안 봤으니까 만주나 뭐 이런 걸 의식을 안 해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견제수를 안 뒀었으니까 그 이전은 신경 쓸 게 없었고 별로. 한사군 무렵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아이덴티티 게임을 펼쳐온 나라인데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전체주의, 공산계 전체주의의 끝물 중에 가장 강력해진 상태여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이 태생적 반중 반전체주의 이 전투성이라는 게 이제 빛을 볼 때가 됐죠. 미국이 중국 사랑에 함몰돼 있었을 때는 한국은 참 골아픈 잠재적 전범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형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만큼 참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나라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첨단 산업 파트너죠, 한국이. 예, 그렇죠. 무슨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서부터 시작해서 저거까지 양자 컴퓨터까지. 그래서 미국의 무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와서 한국의 안보실장 그 당시엔 조태용 실장과 함께 둘이서 주도해 가지고 작년 말에 CET Critical Emerging Technology 그러니까 주요 첨단 기술에 관한 양국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를 끼워 넣어서 인도를 끌고 가자. 그렇게 협의를 했죠. 그게 매년 열리게 돼 있습니다. 무려 안보실장끼리.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끼어들면은 이제 탈중국 경제 발전을 하죠. 그게 뭐 동남아가 됐던 무슨 베트남이 됐던 그게 스리랑카가 됐던 방글라데시가 됐던 인도가 됐던 아까 CET 회의에서 왜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붙잡고 가냐. 니들이 나서 가지고 좀 그 탈중국 제조업계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좀 여러 개 좀 만들어줘. 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이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 1등국 아닙니까? 베트남이 거기에 대해서 입이 대빨만큼 안 튀어나왔죠.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자기들은 부가가치 해갖고 다시 수출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 서방 가치와 문화를 내면화시키는 이 모델 케이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하메드 빈 살만이 뭔가 좀 이렇게 세속화시켜야 되겠고 뭔가 좀 현대화시켜야겠는데 이걸 영국 가수를 불러서 해, 독일 헐리우드에서 누구 불러서 해. 아니, 한국 애들 불러서 시키니까 좋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가서 쇼 부렸잖아. 얘들 분명히 서방인데 그냥 서방이 아니라 이 자기들의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자기들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 서방의 핵심 가치들을 내면화시킨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울 때가 있고 자기들한테 참조 모델로서의 의미가 따따블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게 한류의 숨은 비밀이죠. 예. 자, 이런 동맹을 미국이 버릴라 그래? 아니, 트럼프가 IQ가 2자리입니까?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못 버립니다. 네. 이제 그래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급강화시킨 거죠. 예, 일단 한미 핵동맹이어갖고 B-52 전략 폭격기 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핵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항구에 들어오고 부산에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검인가 그러죠. 예, 탑승을 해서 또 하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예, 핵잠수함이 저렇게 물 밖에 드러나서 남의 나라 해군 기지에 포트콜 그러니까 항구 방문을 하는 경우도 없고 남의 나라 아마 제가 보기엔 남의 나라 수상이 저렇게 탄 경우가 없을 거예요. 몰라 영국 수상이나 국가 원수가 영국에서 탔을까? 예,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MD 정보 실시간 공유 및 KAMD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위성 투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시스템 정주궤도에 올라가 있는 한 9개 사실은 3개는 정주궤도는 아니고 16개인가가 정주궤도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주궤도라는 거는
적도 위거든. 근데 한 거의 4만 킬로 바깥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16개가 본다면 뭐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면 오렌지를 16조각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60도를 16조각을 나눴으니까 하나당 평균 한 글쎄요. 하나당 평균 한 20, 한 2, 3도를 보고 있는 거죠. 요만큼을. 예, 요만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적외선 불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즉 탄도미사일에 불꽃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난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 지금부터 막 깔고 있는 건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말씀드렸을 텐데 그 Hypersonic and Ballistic Missile Tracking Space Sensor, 그러니까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궤도 추적 우주 센서망을 짜고 있어요. 무수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강한 그 미국의 감시정찰 정보가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그건 트래킹까지 하는 건데, 탄도까지 트래킹하는 앤데.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MD 짜면서 한국 그 KAMD 미사일 가지고서 요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윤 대통령 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때가 돼서 일어난 거고, 윤 대통령이 잘 포지셔닝해서 일어난 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군사정찰 위성 지원이죠. 아니, 미국의 우주군 기지 반덴버그에서 스페이스X로 우리 군사정찰 위성이 올라가는데 그 로켓에다가 태극마크 받고 코리아라고 새긴다 이거지. 너희 해라 이거지. 해라. 근데 군사정찰 위성은 저게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남북으로 위성이 다니는 극궤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중국 다 보게 되고죠. 남태평양까지 다 보게 되는 거지. 중국 핵심부 다 보게 되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미국이 내놓고 지원하겠다, 지지한다 이 소리잖아. 저게 그 시그널이라니까. 중국 정말 뚜껑 열리는 거예요, 저거. 예. 그런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한 100kg 단위의 그 소형, 예, 초소형 사 군지 위성을 쫙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00kg 이하짜리 위성도 많아요. 근데 사 위성은 그 정도 규모까지가 아마 최소가 돼야 될 겁니다. 사는 왜 그러냐면 레이더를 쐈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진 찍는 것 같으면 사진기 하나만 크기면 되는데 이거는 사는 레이더를 쏴서 레이더를 받아야 돼서 안테나 길이 같은 게 필요해요. 최소한에. 네.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요새 비식비식 웃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조기 경보기 이거. 이거 L3 해리스랑 대한항공, LIG 넥슨, 그 다음에 에이스 안테나 뭐 이런 데들이 같이 해가지고 1호기, 2호기는 텍사스에서 구조 변경하고 이스라엘에서 레이더 통합하지만 3호기, 4호기는 한국에서 구조 변경하고 한국에서 레이더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레이더 회사 엘타가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 예, 저게 뭐냐면은 조기 경보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저거 살벌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조기 경보기의 성지입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미국은 가서 때리는 거라서 조기 경보기의 기능들이 F-35라든지 B-21이라든지 이렇게 분산되는 방향으로 점차 나가게 돼요, 미국은. 그리고 다른 데는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고급 조기 경보기를 뭐 10대, 15대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어. 우리보다 한참 구닥다리인 E3 조기 경보기를 나토 전체가 14대밖에 운영 안 해요. 우린 쟤들까지 다 들어오면 최신형으로 8대나 운영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가 북침 항모니까 여기서 뜨는 저런 최신 조기 경보기는 항모 조기 경보기인데 저게 최신 최대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뭐 엄청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하우를 같이 해서 합작하자. 너희 어차피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저게. 장담합니다.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조기 경보기 성지입니다. 예. 저거 다 완성되고 나면. 그 노하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한미가 같이 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 방산에 의한 글로벌 질서 강화. 이것도 뭐 엄청난 얘기죠. 예, 이게 이 글로벌 질서를 급속하게 강화해줘야 될 핫스팟들이 있잖아. 지금 이제 폴란드, 동유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 그렇고요.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가 그렇잖아요. 이런 데다 한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미국의 이런저런 이유로 돈 사정이든 정치적인 이유든 기타 등등이든 간에 미국 거를 직접적으로 대량으로 도입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 가성비 좋고 빨리 배달되고, 예, 한국 거, 예, 그 쓰면 아주 좋으니까, 예, 아주 그래서 저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그 가치 또 한미동맹의 그런 내용으로 봐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77년 한미동맹을 뒤집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립주의를 트럼프가 그 선거용이지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한계가 명확히 그어져 있어요. 예. 이 그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서도 고립주의를 못 펴고 대만 필리핀에서도 고립주의 못 핍니다. 중동에서도 못 핍니다. 우크라 유럽에서도 못 핍니다. 고립주의 필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용이다. 루스벨트가 했듯이. 그래서 미 공화당에 원래 좀 그 근성 있습니다. 예, 고립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가 이렇게 꼬아져서 같은 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 근성이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고립주의는 골로 가고 이 도덕적 보수주의 그다음 공화주의가 따로 독립해가지고 그 하나의 도도한 흐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공화당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민주당도 그 빌어먹을 놈의 타락 글로벌리즘과 그 빌어먹을 놈의 그 4대 말살 해체주의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미국에서 그런 위대한 정치적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험의 전 세계적 의미는 뭐냐면은 글로벌 차원의 항행 무역의 자유가 과연 확립될 수 있냐, 더 막강하게 성립될 수 있냐라는 그런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그 실험, 미국의 그런 국내 정치 실험과 바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